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경합주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아예 석권을 해버리면서 조기에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리스가 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지난 대통령 때하고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공약을 한번 알아볼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주 공약이죠. 그래서 핵심 공약들을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원금을 낸 비율을 보면은 유독 혼자 빨간 곳이 있는데 이건 테슬라. 테슬라는 공화당에다 100% 지원했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양쪽으로 발 담그긴 하는데 대부분 민주당 쪽에 지원을 많이 했군요.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테슬라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공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약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사실 없죠.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고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보시면 세금인데요. 세금은 개인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법인세도 과감하게 낮추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부분입니다. 무역 부분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하겠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10%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되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수입품의 관세가 10%씩 매겨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10%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관세를 10% 매기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기업들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관세도 매기고 법인세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 중에 보조금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던데요. 먼저 아무래도 제조업 쪽에 영향이 있겠죠. 남동임의 공업지역.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조선, 철강 기업들이 많은데 조선주는 수혜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아무래도 관세라든지 미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100% 공화당을 지지해 줬으니까 테슬라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뭔가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거나 협력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나 삼성전자 벨트라고 부르는 수원사업장, 기영사업장 인근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실제적으로 관세가 매겨져서 수출이 줄어들고 하면 가뜩이나 삼성전자가 지금 힘든데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에 부정적이겠죠. 그러면 성과급이 아무래도 덜 나올 거고, 그 성과급이 덜 나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벨트 근처에 있는 매수 심리를 조금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생활권이나 남동임의 공업지역에는 일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자, 고금리와 저금리.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세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은 고금리로 가는 정책도 있고 저금리로 가는 정책이 있는데 서로가 상충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저금리를 유지하게 될 건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요인하고 두 개가 공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라든지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테니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내리는 속도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금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은 뭐냐면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금리 약달러 정책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 상충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든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금리로 가는 정책으로 간다면 우리도 나쁠 게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덜 할 거니까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훈풍이 올 거고요. 만약에 고금리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부동산 핑계로 금리 내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두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과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영향이 없겠다. 부동산 시장은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내 집 마련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